1985년 가을 한 부자가 오래된 구형 열차를 구경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 열차 오타쿠, 그러니까 흔히 말해 철광이라고 불리는 한 무리의 남성들과 마주치게 되고요. 이때 자리 선정 문제로 실갱이를 벌이다 소년의 아버지는 실수로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로부터 19년이 흘러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소람이라는 여고생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 소녀가 누구인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인 후 2달 전엔 하나 남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버린 상황이었고요. 현재 졸업을 앞둔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막막해 하던 중 변호사라는 남성이 집으로 찾아와 홋카이도에 소라미 양의 외할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데 그가 최근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니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취해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외할아버지라는 인물은 누구인가 하는 걸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일본의 철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킹 오브 철광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콜렉션을 소유한 재력가라고 소개가 되고요. 워낙에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등한시하고 열차만 쫓아다니다 보니 죽은 소라미의 어머니는 결국 그런 아버지를 원망해 오키나와까지 가출을 했던 게 되는 거고, 이후 가정이 생긴 이후에도 자신의 딸에게는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일절 알려주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 이 소식을 접한 소라미는 자신에게 왜 할아버지가 있었다니 하며 크게 놀라게 되고, 또한 상당한 재력가라는 말도 듣게 되자 그런 그를 만나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오키나와라는 섬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문제는 겨우 비행기를 타고 홋카이도의 공항까지는 오는데 성공을 하지만 열차를 타기 위해 차로 이동을 하던 중 눈벽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던 게 되는 거였고요. 8시 40분까지는 치세프역이라는 곳까지 반드시 가야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어찌해야 하나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중 한눈에 봐도 꽤 훈훈한 외모에 세련된 시계를 차고 있는 켄타로라는 이름의 남성이 나타나 자신도 월관으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고 있던 중인데 혹시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하며 물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안심한 변호사는 당신도 어르신의 손님이신 거군요 라고 말을 하며 소라미에게는 사고부터 마무리하고 자신은 뒤늦게 따라갈 테니 우선 이분을 따라 열차에 올라타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녀는 뜻하지 않는 고비와 일행을 만나게 되지만 겐야호라는 이름의 열차에 무사히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때 소라미는 평생을 오키나와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기차라는 것을 타본 적이 없었지만 이 열차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무언가 다르구나 하며 감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쉽게 말해 그 내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좌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리엔트 특급에서나 볼 법한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때 소라미는 그저 이 열차에 타라는 말만 들었었기 때문에 침대 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목적지인 월관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하지 하며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아니, 애초에 할아버지의 저택이 종착역인 게 말이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점 차내 방송에서 때마침 알려주게 되는 게 앞으로 이 열차는 10시간이 넘게 멈추지 않고 운행을 지속하게 될 거고
내일 아침 7시쯤이 되어서야 종착역인 월관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그녀는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연달아 기관장이라는 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잠시 후 9시 반부터는 계획되어 있던 만찬 행사가 진행이 될 테니 준비된 의상으로 갈아입은 후 식당 칸 쪽으로 모여달라는 말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소라미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변호사와 헤어져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짐 속에 드레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곤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후 식당 칸으로 향했을 때 초대받은 인물들이 모두들 하나같이 결혼을 안 한 독신남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아, 할아버지의 진짜 목적은 자신을 이들 중 하나와 결혼시켜 이누가미 일족의 상황 마냥 후계자로 삼을 계획이었구나 하며 확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하나가 자신의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그녀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알기 위해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후 그녀는 얼마 지나지도 않아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건, 겉으로 봐선 평범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모두들 하나같이 열차의 광 쪽으로 빠져 사는 극심한 철광들 뿐이었다는 사실이었고요. 내가 정말 이들 중 하나와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하며 심란해하고 있던 중, 우연치 않게도 대화의 주제가 작년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연쇄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화를 요약해보면 작년부터 시작해 5명의 사람들을 연달아 죽인 살인마가 있는데, 항상 현장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역 S자 모양의 카드가 남겨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껏 살해된 사람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나름 알려진 철도광들이었거나 혹은 철도와 관련된 종사자들이었기 때문에 흔히 그를 일컬어 철광킬러 혹은 철광살인마라고 불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소라미는, 아니 5명이 죽고 그때마다 카드가 남겨져 있었다면 범인은 맨 처음 사람을 죽일 때부터 역 S자 모양의 카드를 미리 준비했던 걸까요? 하며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인범은 우연치 않게 철도 관련자를 연달아 죽인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들에게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냐는 말을 그녀는 지적하고 있는 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말에 켄타로는 자신의 직업인 탐정인 점을 이용해 카드가 발견된 게 5개라고 해서 살인도 5건 뿐이라고는 단정 지을 순 없죠 라고 말을 하며, 살인마라는 놈들은 대부분 쾌락을 쫓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철광들이 대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말을 그녀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소라미는 불현듯 부모를 여인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새벽 1시쯤 자신의 객실로 돌아간 이후 약을 먹고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헌데 이때 그녀는 심란한 마음으로 억지로 자리에 누웠기 때문인지 무언가 알 수 없는 상황을 예기치 못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신이 열차 복도를 걷고 있던 와중 밖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보이며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그녀는 기겁을 하며 몸으로 밀쳐낸 후 한동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며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리며 새벽 4시 반쯤 그녀는 자신의 객실에서 깨어나는 모습으로 상황은 이어지게 되는데, 헌데 이 부분은
워낙에 묘사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소람이가 겪은 상황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달리고 있는 열차 밖에 사람이 서 있을 수는 없는 거니 그녀는 자신이 귀신을 봤거나 악몽을 꾸었다고 여긴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싶었던 그녀가 급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해 보니, 켄타로는 자신의 객실에서 배에 칼이 찔려 죽어있는 모습인 걸 확인하게 되고, 그 곁에는 철광살인마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역 S자 모양의 카드가 슬며시 놓여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현장의 상황을 살피던 사람들은 1시 40분에 맞춰 깨어져 있는 그의 시계를 발견하곤 지금은 5시가 훌쩍 넘어 있는 때였기 때문에 이미 그는 살해를 당한 후 몇 시간 동안이나 방치된 상황임을 파악하게 되는데, 헌데 이때 소라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것이, 달리는 열차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범인은 우리 중 하나임이 분명함에도 여기 있는 손님 중 누구 하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사실이었고요. 또한 살해당한 켄타로의 객실은 창문만이 열려져 있었을 뿐 문은 안쪽에서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방 또한 밀실임이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헌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라미는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게, 갑자기 기관사 한 명이 급히 달려와 아까부터 월관과 연락이 통하지 않는다며 이제 어찌해야겠냐는 말을 기관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에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싶더니 승객들을 향해 우리도 이만 열차에서 내려야겠군요 라는 말을 건네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소라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니 달리는 열차에서 어떻게 내린다는 거지 하며 의아해할 중, 기관장은 아무렇지 않게 복도에 있는 열차의 문고리를 부여잡고 밖을 향해서 거침없이 열어 젖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그녀가 본 장면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깥 풍경이 아닌 저택 안쪽으로 이어진 긴 복도가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게 뭐지 싶으시죠? 그럼 이제부터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소라미의 할아버지는 킹 오브 철광이라고 불리우는 명성에 부족하지 않게 어찌 보면 살짝 미쳐있던 인물이 아니지 싶은 거고요. 자신의 집 앞에 가상의 열차와 기차역을 설치한 다음 10시간 동안 운행해야 도착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상황극 같은 걸 즐기던 인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세프 역이라던 곳도 가짜, 달리던 열차도 가짜, 그리고 도착지인 이곳마저도 실제는 할아버지의 저택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건데, 열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승객들은 이미 예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켄타로가 살해당했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심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던 게 되는 거였고요. 사망 추정 시간으로부터 이미 몇 시간은 지나 있고 현장 자체도 밀실에 창문이 열려있던 것으로 보아 이미 범인은 멀리 달아났겠구나 라고 여기며, 나머지 승객들은 그때 정황을 보고 어찌 보면 오히려 안심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소라미는 태어나 한 번도 열차를 타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달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녀는 가늠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진짜 문제는 열차와 연결된 월관이라는 건물에서도 몇 시간 전부터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 되는 거고요.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이 조심스레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싸늘한 죽음의 모습으로 변해 저택 이곳저곳에 피를 흘리며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소라미의 외할아버지 역시 복부에 칼이 찔린 모습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데, 물론 그 곁에는 켄타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 S자의 카드가 근처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를 본 일행들은 철광 살인마가 창을 통해 그대로 달아난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이곳까지 넘어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도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가 아직 이곳에 남아있지는 않나 싶었던 일행들은 각각 두 팀으로 나뉜 뒤 건물 곳곳을 샅샅이 뒤져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후 그들은 몇 구의 시신을 더 발견하게는 되지만 살인마로 보이는 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내지를 못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겨우 안심을 하고 있던 찰나 뒤늦게 변호사가 나타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며 지금 이게 어찌된 상황이냐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난 이후 그는 겨우 수습을 끝마치고 어제 저녁부터 걸어서 방금에야 이곳에 도착했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때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소리가 커지게 되자 테이블 밑에 숨어있던 또 한 명의 가정부가 겨우 고개를 꺼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일행들이 깜짝 놀라 지금껏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고 그녀에게 물으니 가정부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게 새벽 3시쯤 어르신 심부름으로 복도를 지나고 있던 자신은 어떤 그림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도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게 되고요. 순간 겁에 질려 테이블 아래 급히 몸을 숨기고 있으니 그자가 어르신이 있는 이쪽 방까지 찾아와선 한동안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눈 후 가지고 있던 칼로 끔찍하게 살해를 하곤 이후 몇 번이나 깔깔하며 웃은 뒤 그 현장을 벗어났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사람들은 살해를 하고 깔깔 웃었다니 정말 그놈은 미친놈인가 싶으면서 그 대화라는 게 궁금해 기억나는 게 있다면 말해달라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에 가정부는 다시금 기억을 더듬어 대답을 해주는 게 우선 소라미의 외할아버지가 넌 아직 열차에 타고 있어야 할 텐데 여긴 왜 있는 거지 하며 놀라했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후 살인마 역시도 아니 네가 그놈이었구나 라고 말을 하며 한참 동안이나 즐거워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저지르고선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넌 아직 열차에 타고 있어야 할 텐데 라는 말은 승객 중 누군가가 이번 사건을 저지른 범인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물론 그 안엔 기관장도 포함이 되기는 하나 그는 범행 시간 기관사와 함께 있었다는 게 확인되며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후 사람들은 승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켄타로가 죽은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자 모두들 겐야호에 올라탄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각자 잠을 자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열차 안쪽을 둘러보고 있었다는 증언을 취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승객들은 모두 열차라면 사족을 못 쓰는 뼛속까지 마니아 중에 마니아들만 모여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다는 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이때 대화에 귀를 기울이던 소라미는 철강이라는 사람들은 단순 열차를 좋아하는 수준을 벗어나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남의 카메라를 아무렇지 않게 치워버리는 짓을 한다거나 경쟁자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철도에 밀어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는데, 이에 그녀는 열차가 달리는 사진이 뭐가 그리 중요해? 이들은 그런 행동을 벌이는 걸까 하며 철광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한동안 주변에 걸린 열차들의 사진을 둘러보다 한쪽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곤 어라, 이거 왠지 범인이 남긴 문양과 비슷한 걸이라며 손으로 사진을 가리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본 변호사는 이 사진을 보니 과거에 어떤 사고가 떠오르는군요 라고 말을 하며, 열차를 구경하던 남성이 언덕에서 굴러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6살쯤은 되었던 걸로 보아 19년이 지난 지금이라면 아마도 25살쯤은 되었겠군요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헌데 이 말을 들은 승객들은 한순간 경직이 되더니 갑자기 코이치라는 남성을 바라보며 아니, 일전에 당신 나이가 24살이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하며 마치 범인인 듯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뒤 한동안 실갱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어차피 모든 게 심증만으로 정한 추측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범인임을 확인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을 꺼내게 되고요. 분명 이 저택에서 여러 건의 살인이 연달아 벌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보면 어떤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겠냐며 모두들 짝을 정해 범인의 단서가 있지는 않은지 건물 내부를 뒤져보자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라미 또한 무언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는 하나, 소장품 등에 핏자국이 묻어있는 것과 희귀 콜렉션에 칼자국이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기만 했을 뿐 끝내 범인을 나타내는 단서는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헌데 그녀의 말을 들은 나머지 승객들은 아무리 철광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짓을 할지는 모르더라도 철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훼손하는 짓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꺼내놓게 되고요. 이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철광은 그 무엇보다 열차와 관련된 물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 중에서는 희귀한 콜렉션에 함부로 피를 튀기며 칼로 물건을 훼손한 범인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 철광살인마가 있는 게 아니라면 대체 열차에 타고 있어야 될 인물이 누구지 하며 승객들은 고민하다 한순간 뒤늦게 나타난 변호사를 바라보며 맞아, 원래 당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열차를 타기로 했었잖아 하며 그를 지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상황을 다시 요약해보면 당연히 변호사는 열차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저택에 있던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으니 아니 네가 왜 열차에 타고 있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는 거지 하며 되물었다는 상황이 된다는 말인 거고요. 물론 이 열차는 가짜로 달리는 척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자신의 객실에서 쉬고 있는 켄타로를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승객 중 그만 직접 찾아가 따로 살해한 이유가 뭐였냐면 직업이 탐정이었기 때문에 이후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싶어 사전에 미리 처리를 했을 거라는 게 된다는 상황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소라미는 밤중 자신이 본 문 밖에 손을 떠올리며 아니 그게 악몽이 아니라 진짜였던 건가 하며 기억을 되짚어 보게 되고요. 꿈이 아니라면 그때가 언제였지 하며 잠시 고민하다 어떤 기억 하나가 갑자기 눈앞에 떠오르며 자신은 지금껏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실수를 자신도 몰래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다시 한번 겐야오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후 그녀는 손을 보았던 열차 문 밖에 범인의 발자국이 켄타로의 객실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에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게 된 소라미는 켄타로가 죽어있는 객실로 들어가더니 우리들은 지금껏 착각하고 있었던 게 창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죽어있는 바로 이자, 그러니까 철광살인마의 정체는 켄타로였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가 설명을 해주는 게 지난 새벽 열차 안은 모든 승객들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녔기는 하지만 켄타로 또한 승객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복도에서 마주쳐도 의심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그가 문이 아닌 창을 통해 객실로 들어간 이유는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해 복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소라미는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사고라는 건 자신이 밤중 알 수 없는 문 밖에 손을 발견하여 몸을 부딪혀 밀어낸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자면 철광살인마였던 켄타로는 밤중 몰래 열차를 빠져나가 월간으로 향한 뒤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게 되는 거고요. 이후 그가 다시 열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겁을 먹은 소라미가 몸으로 그를 막아 켄타로는 스스로 자신을 찌르고 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창을 통해 자신의 객실까지는 돌아가게 되지만 과다출혈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게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 말에 승객들은 그녀의 말을 곰곰이 듣더니 헌데 그러면 당신의 할아버지가 3시에 살해당한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며 되묻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소라미는 그건 매우 단순한 것이라며 모두들 시계가 1시 40분에 멈춰 있어 그가 그때 죽었을 거라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어젯밤 켄타로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유심히 보았다며 그때는 시간이 저녁이라 8시 10분을 가리키는 줄 알았지만 반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 애초에 그때부터 켄타로의 시계는 1시 40분으로 멈춰져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켄타로가 살인을 저지르고 열차로 복귀한 시간은 예상했던 1시 40분이 아닌 3시 이후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가 철광살인마인 이유는 코이치 때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25 언저리이기 때문이고요. 할아버지를 죽인 후 깔깔거리며 웃었던 걸로 보아 애초에 그는 목표를 정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 우연치 않게도 그와 마주치게 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9년 전 죽은 아버지의 죽음이 그에게 어떤 계기가 된 것일 수는 있지만, 켄타로라는 인물은 원래부터 살인 자체를 즐기는 쾌락 살인마가 된다는 말이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자신의 잘못이 크니 이제 어찌해야 하겠냐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나머지 승객들은 오히려 소라미 때문에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거라며 그녀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역시도 이건 단순한 사고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을 그녀에게 전하며, 오히려 자신은 심려가 되는 게 앞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당신이 관리하게 될 텐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열차를 싫어하지만은 안아주셨으면 좋겠군요 라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재산과 저택을 모두 소라미가 물려받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